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두산그룹이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를 3대 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밭캣을 인적 불안해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 반환 등으로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주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제약 바이오사의 실적이 일회성 비용 제외, 마일스톤 발생, 매출 성수기 효과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 CPI가 예상 외로 하락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모아졌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 흐름 영향받아 오늘 국내 대형 기술주 약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유한양행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월 중 레이저 티닙, 아미 반타막 비소세판 폐암 1차 치료제가 FDA 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잠시 후 본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빅테크의 약세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제약바이오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뜨겁게 달궈졌던 뉴스는 바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였는데요. 두산 밭캣이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우리 지수가 낙폭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두산 밭캣의 이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시장 질문 한 바가지로 갖고 왔습니다. 두 바가지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세 바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CPI가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모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전문가님께서 어제 방송에 당장 나오셔서 저항선으로 인해서 코스피 급락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라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1%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와, 진짜 우리 전문가님 시장을 읽는 능력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질문. 그러면 다음 장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보실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어제 설명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똑같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세 번째,
또 올라왔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개별 종목에서는 저항을 받고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손절 물량들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갔는데 또 한 번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악성 매물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지금 2,900포인트 직전의 자리에서 왜 또 눌렸는지라는 걸 보자면 늘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윗단에 아직까지도 매물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죠. 색깔을 바꿔서 제가 파란색 저항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인데 여기에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차트에 나타나는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 지금은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면 여기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구간, 이 박스권을 또 한 번 도전하기에는 아직까지 물량을 확충하지 못한 외국인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 그림,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6월 달에 공매도가 해제되니까 주가를, 지수를 크게 올린 다음에 공매도 치고 지지하고 올리면서 차익 실현하고 돌파하면서 매수해서 또 공매도 치자라는 시나리오가 써졌을 텐데 그 시나리오가 작년부터 씌워져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기가 또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 어떻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선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선 두 개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면 이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파란색 저항선이 어제 올라왔는데 지수는 다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걸 봐야죠. 2,779포인트까지만 빠지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아래 있는 2,655.28포인트까지 빼고 올릴 것인지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위치에서 매집을 시작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가 너무 괜찮은 자리에 있다면 비중을 조금만 줄이셔서 차익 실현하시고 줄이신 만큼 다시 내려올 때 2,779포인트나 아니면 2,655포인트에 다시 주워 담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는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에는 토르 기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리고있는데 두산그룹주 얘기죠. 사실 이번 뭐 밥캣의 이동도 그렇고 과거 사업을 변화시켰던 것도 또 그렇고 이제 두산그룹주가 이 첨단 산업 부문에서 계속 무게추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게추는 누구나 둘 수 있습니다. 네, 무게추는 누구나 둘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보고 계신 건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또 FDA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그런데 승인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갑니까? 꿈에 부풀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산우부터 시작해서 관련주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운대를 맞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이 하락분을 만든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겁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 두산그룹주죠. 그래서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두산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캔만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뭐 다른 사업에 대한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 다음 주 월요일 장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주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하시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쪽은 어떤 쪽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수 빠질 때 어떤 섹터 얘기할 것 같으신가요? 저 알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미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 말고 예를 들면 HLB 관련주 중에 아직 고점 구간까지 도달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 쪽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항암 관련된 이슈 종목들도 있죠. 또 이제는 좀 끝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뭐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 그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전자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고 콕 집어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중에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딱 두 가지입니다. 눌리다가 폭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거나 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눌리고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했다가 더 내려가면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 상승까지 견인을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추진체의 역할이라고 했죠.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마음에 든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가 반등 기조가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을 진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관심 종목에 골라 놓으신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가 나오려 한다면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9시 30분 이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프로그램 순매수량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세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있다면 그 종목이 그날의 대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유의하신다면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에 어떻게 진입하셔야 될지 대충 윤곽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싫다 하시면서 수익률은 또 정말 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츤데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츤데레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앞서 살펴봤던 그 토르기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기법으로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르기법으로 바탕으로 한 수익률 탑5 종목 성적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트와 에이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특히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와, 벌써 350% 상승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재룡전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짜잔 이겁니다. 이 토르 기법인데요. 안에 살짝 살펴보시면은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고 표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써져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네 종목 한번 탈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받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토르 기법 아직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저 자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토르 기법이 뭔지 그리고 오늘 보로노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제약바이오 역시 최고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 만나봤더라고요. 이것까지 리뷰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 같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이 자료 받으면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쓸 겁니다. 그만큼 두껍습니다. 냄비 받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왜? 너무 많은 내용이고 그거 다 알아봤자 주식 투자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냄비 받침으로 치부하셔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매수해야 되는 자리와 매도해야 되는 자리,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올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매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저 64페이지짜리 자료집과 그리고 조건 검색 시 수식 마찬가지 다 필요 없습니다. 냄비 받침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색선을 표현해 주는 수식 관리자만이라도 한번 보고 익혀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에 표현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점만 기억하시면서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뭐가 있었습니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마일스톤 60억 수령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자회사인 B2S 바이오의 MPS1 표적 치료제와 HR2 양성 유방암 치료 물질이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됐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항암 쪽으로는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끝이죠. 왜 끝입니까? 이거 다 몰라도 그냥 제약 바이오주고 주가 올라가는 종목이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한 설명에 너무 간단한 목표 매수가. 왜? 토르 신호가 떴기 때문이죠. 얼마입니까? 48,250원. 목표 매도가는요? 82,300원입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8200원입니다. 아직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66.22%의 상승분인데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이죠. 전고점이 82,311원으로 나와 있는데 82,400원으로 잡아도 되지만 저는 82,300원까지만 잡아놨습니다. 왜? 이 자리를 넘어가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도 있으며 거래대금이 계단식으로 늘고 있죠. 거래대금 잘 안 보실 테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기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다가 이 구간이죠. 여기에서 큰 슈팅이 나왔다라는 건 조정받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조정은 어떤 조정이냐?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기 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을 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가가 하락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자리를 돌파하는데 이때 파란색 저항선이 전고점보다 낮으면 실패예요. 근데 전고점보다 높아지면 성공입니다. 왜? 전고점보다 낮아지면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건 고점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이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이 더 높이 뜬다라는 건 이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차익 실현 매물들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얼마? 82,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토르시노 자리 혹은 그 이전에 제가 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보로노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82,300원이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로노이 고비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팔고 후회하지 마시고 절반씩 덜어서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로노이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실전 종목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토르기법에 있었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야지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럼 그게 가능해?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려 2,500개가 넘는 종목을 샅샅이 분석한 다음에 만들어낸 바로 이 토르기법이 바탕으로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토르기법으로 바탕을 해서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종목 너무나도 탈출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02-4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녹십자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78만 8천 원에 12%입니다. 아, 네. 278만 8천 원에 10%입니다. 오늘 종가가 12%입니다. 오늘 종가가 12만 원대더라고요. 차트상에서도 막 27만 원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너무 긴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녹십자 매수하신 분들 볼 때마다 목이 메어요. 아, 눈물 나오려고 해요. 왜냐면요. 녹십자가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기업이었죠. 일본에 팔렸으니까 이젠 아니에요. 아, 팔렸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아,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때 상승한 것 말고 그 네. 이전의 적정 주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네. 지금 27만 8천 원이라는 가격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녹십자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핑크색 지지선을 한번 찍어 볼 텐데 16만 8,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16만 8,500원에 선을 긋고 다시 지금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자, 지금 자리로 돌아왔더니 어떤가요? 이 자리면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16만 8,500원은 넘길 수 있으니까 지금 얼마? 12만 6,600원이면 지금 매수해서 수익 봐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 지금 27만 8천 원이시면 추가 매수 안 하고는 이 종목은 탈출이 안 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늘려볼게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 27만 8천 원이 닿았던 때가 언제냐? 여기 있죠? 한 번 2015년에 9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또 그 자리에 도달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2000년도 전은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도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자리가 어디가 있겠느냐? 정확하게 나왔네요. 너무 좋은 자리.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해봐도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격이 얼마나 나냐라는 거죠. 여기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10만 9,1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죠. 그러면 10만 9,100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 11만 원 중반 아랫단까지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만약에 10만 원 초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내 평균 단가가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7만 원, 16만 8,500원보다 약간 높은 자리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만 8,500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난 뭐 하면 된다? 내 본전에서 매도할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27만 8천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 꼭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눈물이 난다는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 11만 원 중반에 해서 17만 원이 안 되는 자리에서 이 평균 단가를 만들어라라고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 하락세가 너무나도 심해서 눈물이 정말 난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받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셀바이오에 아,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35%예. 네, 28,800원에 35%입니다. 제가 종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한 1만 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살바이오 누가 사라고 하셨던가요? 아, 살아있는가요? 제가 여기 이미대로 샀습니다. 이미 들어 사셨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신 기준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예.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올해 4월 전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5월 달에 매수하셨을까요? 그 전에 작년에 작년에 잘 사신 거 맞아요. 무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하기 전에 잘 사신 건 맞아요. 예, 매수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주가가 좀 더 빠졌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익절에 대한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수 예. 자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통받으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건 짧게 봤을 땐 여기 있는 파란색 저항선, 길게 봤을 땐 이 윗단에 있는 25,2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그 가격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절반이라도 덜어내야 되는 자리는 22,200원입니다. 수익이 얼마 안 되겠지만 22,200원에서는 절반은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24,550원까지. 자, 그러면 24,550원까지 선을 긋고 다시 늘려서 봤을 때 그 자리가 뭐가 될 겁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박셀바이오는 딱 두 자리, 얼마? 22,2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놓으신 이후에 주가가 24,550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기대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고 마지막 매도가는 24,550원까지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기간은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조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4,350원을 또 깨는 순간부터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알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이번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버텨준다면 제약바이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익절 충분히 단기간에 해볼 수도 있다는 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자리 2개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22,200원에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4,550원에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바로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저 자료 받아보고 싶다, 혹은 나도 한번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 기법으로 바탕을 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해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아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원에 70%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막 올라가실 때 잡으셨나 봐요. 오늘 일단 12만 초반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이 종목 비중이 커서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할 생각 추호도 없다가 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더 갈 것 같아가지고요. 더 갈 것 같아서. 예, 자, 손절 자리만 잡아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12만 2천 원, 11만 7,200원, 11만 5,200원, 11만 2천 원까지 있는데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11만 2천 원이에요. 이 자리 이탈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2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만 기억하시면 올라갈 때 익절을 잡아보실 수 있을 텐데 자, 기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이 고점을 넘었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자, 여기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기아가 11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왜? 작년에 현대차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저 PBR 관련주라는 이슈로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보다 좋은 영업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이 너무 크게 나왔고 다시금 내연기관 차량들의 이슈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현대와 기아가 지금 전기차도 만들어내고 있고 수소 관련된 이슈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매출에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가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는 11만 2천 원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11만 2천 원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절 자리 알려주셨습니다. 11만 2천 원이 이탈되게 된다면 무조건 손절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튜브로 파란색 선이 뭔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파란색 선은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알쏭달쏭 하시잖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토르기법 강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화신이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714원에 네. 40%요. 아, 네. 비중 40%에 13,714원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12,000원대에서 지금 종가 형성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비중 무서운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시게 되셨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셔서 지금 비중이 네, 네, 늘어난 네.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네.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요즘 전기차가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비중을 좀 뒀었어요. 전기차 부품 관련된 내용 네, 때문에 네, 화신을 네. 사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건 눈으로 봤고요. 네. 영업이익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지 못했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채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유보율은 꽤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신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네. 화신이 지금 13,714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있으면 이 종목 어디쯤에서 매도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쯤 매도 잡아야 될까요? 14,200원이요. 14,200원. 선 한번 그어볼게요. 네. 14,200원에 선을 한번 그을 텐데 14,200원. 어이구 너무 낮다. 조금만 더 잡으시죠. 1차 목표 익절 가격은 14,800원까지 한번 열어보고요. 14,800원. 그 다음에 화신은 14,800원을 넘어서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금 이 구간 보시면
정확하게 검은색 저항선 돌파했다가 눌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했을 때도 못 넘어가면 전량 익절을 해봐도 되겠지만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두에서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택시 관련된 자율주행도 지금 괜찮은 상황에 테슬라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부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땐 매수가 너무 좋고요. 하지만 조금밖에 못 올라간 14,800원에 분할 익절을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도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래도 목표 가격이라는 건 항상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16,900원까지 올라왔을 땐 또 한 번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전고점이 되는 얼마? 22,700원 넘어갈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넘어갈지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6,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토르 기법이 뭔지 너무나도 샅샅이 그리고 세세히 알려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유, 종목명 어떻게 반갑습니다. 되실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예.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스포스 아니 네, 코스모스 신소재 맞으실까요? 코스모 신소재예요. 아, 코스모 네. 신소재. 아, 그렇죠.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4천 원에 10%요. 아, 네. 15만 4천 원에 10%입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너무 밝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됩니다.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네요.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하신 예. 이유는요? 그거 뭐야 얼마 전에 그거 뭐야 어찌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덜컹 샀더만 이렇네요. 누가 좋다 그랬어요? 테레비에서. 테레비에서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왜 괜찮냐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윗단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 그리고 아랫단에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보이시죠? 예. 이거 제가 2020년도에 그려놓은 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2020년 전에 이 선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언제쯤인지. 어머나? 5년 전으로 넘어갔는데 없네요. 더 가볼까요? 우와, 이거 어디까지 가야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나가는데요? 야, 이거 1900년대까지 내려가야 나오는 자리네요.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이미 상단에 매수하셨던 분들 다 나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좋은 자리가 하나 포착이 됐어요. 뭐냐? 핑크색 지지선이 여기서 한 단계 올라와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목표 가격을 산정해 봐야 될 텐데 어디를 목표 가격으로 잡느냐? 지금 여기 지지고 볶는 자리 있죠. 그 가격이 우리 매수가잖아요. 예. 이 지지고 볶는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도 지금 전기차의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점점점 그래도 자동차가 없이는 안 될 테니까 매출은 증가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매출액이 진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점점점 증가되고 있다.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하, 코스모 신소재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는 잡아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로 산정해 볼 수 있는 건 토르 신호가 떴었던 자리로 잡아도 되고 그 윗단에 있는 저항으로 잡아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7만 8천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17만 8천 원에 왔을 때 절반만 매도하세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한다? 찍고 내려온다면 내 본전에서 정리. 하지만 돌파했다가 내려온다면 남은 물량도 17만 8천 원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7만 8천 원에서 절반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쉽게도 이렇게 시간상의 문제로 차마 다 도와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이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화를 걸어주게 되신다면 실시간으로 상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한 토르 기법을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500개 종목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인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권이고요. 한 권은 기본서, 그리고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이렇게 살짝 살펴봤는데 이런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가 모두 다 쉽게 쓰여 있어서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낸 바로 히든 종목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볼게요. 한국 가서 반도체 한 잔, 반도체 장비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 반도체 진짜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히든 종목이 없어서 조금 더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실전 종목 카페24 리뷰도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댓글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뭐냐 궁금하셔가지고 이것까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카페24 차트로 보고 한번 보죠. 자, 카페24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핑과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구글에서 제3자 배당 유상증자로 260억 정도 투자가 들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매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갭을 띄우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매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두 번째 포착된 토르 신호를 깨는지 안 깨는지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말이죠. 저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거나 이탈되면 바로 익절입니다. 그런데 갭을 띄워놨다라는 건 아직까지 보여줄 게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은 이탈됐기 때문에 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얘기하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했는데도 왜 지켜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여기 이 상단 구간이 목표 수익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60% 정도인데 5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미련하게 버티고 있느냐?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1%를 수익을 내건 2%를 수익을 내건 10%를 내건 확실하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내 원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께 원칙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익절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로 잡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심정지 상태였다가 두근 했죠. 그리고 두근 했는데 올라왔죠. 세 번째 두근 했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깨졌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려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탈돼도 안 팔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 너무나 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팔고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 바로 아래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이탈하는 거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깨지고 있는 거는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리인데 뭐가 성립되는 자리입니까? 지지고 볶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허공에서 허공답보를 하고 주가가 다시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런데 그 전고점이 42,950원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기대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24를 통해서 파란색 선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이 구간입니다. 찍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렸죠. 그리고 찍고 나서 올라갔지만 눌렸어요. 눌렸는데 핑크색 지지선까지 안 내려왔죠. 그리고 토르 신호가 뜬 자리가 어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토르 신호가 뜬 자리가 파란색 저항선이 만들어진 그 가격 구간을 바로 조금 넘기면서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구간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 상한가로 파란색 저항선 올리고 또 한 번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뉴스가 뭐였느냐? 구글이 카페24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얼마? 260억 원. 그 이슈로 갑작스럽게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왜 토르 신호가 떴겠느냐라는 거죠. 거래량도 없었던 종목이, 자 보세요. 거래량도 없었던 종목이 갑자기 토르 신호가 떴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누군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를 만큼 눌렀다. 그죠? 그리고 명확한 자리 뭐가 있었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 얘기 다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가, 매도가죠. 끝 아닙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 뉴스가 나와야 산다. 뉴스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필요 없어요. 뉴스가 나올 때 이미 매도를 하는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전체 주식시장 규모에서 30%가 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소형주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익절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가 끄집어 내려서 매집합니다. 그리고 주가 올리면서 익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올릴 때 만들어내는 뉴스에 현혹되기보다는 핑크색 지지선 올라올 때 진입하시는 게 더 재밌는 수익. 돈을 벌어야 재밌지. 그죠? 손실 나고 있는데 들어간다고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오늘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글자입니다. 어제 포착된 종목인데 너무 애매해서 주가의 위치가, 지수의 위치가 왜? 코스피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드리지 않고 오늘 드리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극청정 파이프,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반도체 관련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버티고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5년에 삼성전자에 뭘 하기 시작했느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와 AAMT 그리고 그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120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 같아 보이시죠?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 두 번째, 682거래일째입니다. 상장된 지. 첫 번째로 올라와주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가격. 그러면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어디입니까? 박스권의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익절은 얼마나 나오겠느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 정도 나오는데 이거밖에 수익을 못 냅니까 전문가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오늘의 히든 종목,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강한 상승 탄력 나올 이 히든 종목 지금 배송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룡전기, 보로노이 그리고 카페24 같은 이런 상승세가 잘 나올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고청정 튜브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500개 종목을 샅샅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토르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토르 기법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하나하나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내 HTS에 오색선을 그려서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고 내 손으로 직접 수익률을 든든하게 불려오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